당신이 제 엄마라는 결과가 나왔대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반가운 걸까요? 지은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병원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는데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간호사들 발자국 소리만 공기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종이 한 장을 손에 꼭 쥐고 서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지은호와 고성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찍혀 있었고요. 결과란에는 분명하게 아주 담담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모녀관계로 추정됨 99.9%. 오 고성이가 짧게 숨을 들이켰는데요. 마른 입술을 한번 적시고는 억지로 미소를 만들었어요. 이제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은호야. 지은호는 눈을 내리깔았다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데 믿으라고만 강요받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전 아직 모르겠는데요. 지은호가 또렷하게 잘라 말했어요. 검사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마음까지 바로 그쪽으로 옮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고성의 눈동자가 살짝 떨렸습니다. 서류를 쥐고 있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고요. 하지만 그 순간 이 여자는 특유의 본색을 절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엄마도 너무 갑작스럽긴 했으니까. 고성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는데요. 그래도 시간은 별로 없다는 거, 그건 사실이야. 뇌간이식 검사 결과도 적합하다고 나왔잖니. 엄마 상태, 교수님도 봤지? 지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결국 이 얘기로 돌아오는구나 하는 체념이 얼굴에 그대로 스며들었는데요. 결국 그 얘기네요. 저를 찾은 건 간 때문이었구나. 잠깐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 복도에 깔려있던 공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니야, 은호야. 고성이가 재빨리 고개를 저었는데요. 엄마가 널 놓친 게 평생 죄책감이었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또 이렇게 눈앞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동시에 간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거지. 엄마가 처음부터 그 생각으로 널 찾은 건 아니야. 처음부터가 아니면 언제부터였는데요? 지은호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를 기적이 아니라 기회로 보기 시작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졌어요. 고성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눈동자만 흔들렸는데요. 그 미묘한 떨림 하나가 지은호에겐 오히려 더 정확한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은호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는 뒤돌아서 걸어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고성이가 조급한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는데요. 은호야, 엄마 좀 보자. 우리 잠깐만 더 얘기. 저한테 아직 엄마는 한 명뿐이에요. 지은호가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로 말했어요. 그 사람한테 오늘 있었던 일부터 먼저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복도 끝에서 지은호의 뒷모습이 작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성희의 얼굴 위에서 얇게 깔려있던 엄마라는 가면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병원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지은호는 주차장 모퉁이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어요. 핸드폰이 진동하고 있었는데 화면 위에 찍힌 이름은 이지혁이었습니다. 네, 선배. 검사 결과 나왔다면서? 이지혁의 목소리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깔려 있었는데요. 괜찮아? 어디야? 지금 병원 앞이에요. 저 선배 말이 맞았어요. 뭐가? 너무 딱 맞는 퍼즐이었잖아요. 선배가 그랬죠. 지은호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간이식 적합도도 그리고 타이밍까지 너무 딱딱 맞거나 아니면
일부러 맞춘 것처럼요. 전화기 너머에서 이지혁이 잠깐 말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더 찜찜하지. 이지혁이 낮게 말했다가 곧바로 목소리를 다잡았어요. 일단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 나도 병원 쪽에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선배가요? 뭐요? 은호생모 쪽 기록 좀 이상한 게 보이더라고. 그 말에 지은호의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한 거요? 응, 여기서 자세히 말하면 길어져. 직접 보고 얘기해. 통화는 그렇게 끊겼고 지은호는 잠시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늘 하루 사이에 엄마라는 호칭이 2번이나 서로 다른 얼굴로 떠올랐거든요. 평생 아무렇지도 않게 불러왔던 엄마, 정순이. 그리고 검사 결과지 위에서 갑자기 생겨버린 새 엄마, 고성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자신이 마치 누군가의 계산표 위에 적혀 있는 숫자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시각 식당에서는 정순이가 혼자서 늦은 점심 겸 이른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오늘따라 손님이 왜 이렇게 없냐. 설거지를 하다가 툭 내뱉은 독백이었습니다. 지강호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대충 대답하는 척했어요. 누나 오늘 병원 간다고 했잖아. 손님도 같이 빠진 거 아니야? 야, 누나 병원 가는 날을 갖다가 농담으로 써먹냐? 정순이가 행주를 던질 듯 말 듯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간이식 검사 결과 나온다는데 장난이 나와, 장난이. 지강호는 그제야 휴대폰을 내려놓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에이 엄마, 요즘은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적합도 안 나와도 다른 방법 많대. 그래도 친엄마라잖냐. 내 누나도 속으로는 얼마나 복잡하겠냐고. 그 말을 하는 정순이의 목소리에는 묘하게 짓누르는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친엄마 살아있다 그러지, 간이식 맞는다 그러지 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도 모르겠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더니 바람이 먼저 훅 들어왔고 바로 뒤에 지은호가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는데요. 왔냐, 우리 딸. 정순이가 밝게 웃어 보이려 했지만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그 미소 뒤에 떨림이 있다는 걸 금세 알아챌 수 있었을 겁니다. 엄마. 지은호가 천천히 다가와 앞치마 자락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결과지 받아왔는데요. 식당 안 공기가 그대로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강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요. 어떠냐? 적합하냐 안 하냐? 정순이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묻는데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잠깐 숨을 고르고 결국 솔직하게 말했어요. 간은 적합하대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도 나왔는데요. 순간 정순이의 손에서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전자? 네. 엄마가 그때 검사해 보자고 했잖아요. 혹시 진짜 친엄마 맞나 속으로 걱정하셨던 거 다 아는데요. 지은호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저 그 사람 딸이 맞대요. 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이 집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뒤틀어 놓았고요. 정순이는 잠깐 멍하니 딸을 바라보다가 허탈하게 웃어버렸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그럴 것 같더라.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가에는 벌써 물기가 차오르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됐다. 친엄마 살아있고 간도 맞고 이제 그쪽 집에서 널 데려가겠구나. 엄마, 왜 틀린 말 했냐? 정순이가 거칠게 앞치마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원래 제자리 찾아가는 거겠지. 내가 잠깐 맡아 키운 셈이고 그동안 먹인 밥값은 뭐 다 기억 속에 남았다 치자. 그게 아니고요. 지은호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전 아직 아무 데도 안 갈 건데요. 엄마 딸이었던 시간,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은호야, 괜찮다. 엄마는. 근데요, 엄마. 지은호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사람, 저를 찾은 게 정말 엄마들이 말하는 그 모성 때문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순이가 그제야 이상한 낌새를 느낀 눈빛이었습니다. 뭔 소리냐, 그게. 간이식이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배 말로는 제 정보가 병원 기록에 뜬 것도 유전자 검사가 진행된 것도 전부 그쪽 병원에서 먼저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동에 서명하기도 전부터 절 찾아볼 수 있게 해둔 것 같다고. 지강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야, 그건 좀 무섭다. 그래서 선배가 병원 기록 다시 확인하러 갔어요. 오늘 정순이 얼굴이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선배가 왜 그런 것까지 나서서. 그러게요. 지은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혼자 못 믿고 있나 봐요. 누굴 믿어야 할지도 헷갈려서요. 정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입을 열었는데요. 은호야. 목소리가 조금 갈라져 있었어요. 그 사람이 너를 왜 찾았든 내 몸이 상하는 선택은 하지 마라. 엄마도 내감 받아야 사는 거면 그냥 여기까지 산 걸로 치고 갈 거다. 진짜 엄마라면서 내 인생까지 들이밀진 않을 거다. 원래 엄마는 그런 거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지은호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고성이는 원래 엄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피는 섞였는데 마음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 한편 병원 기록실 쪽에서는 이지혁이 담당 의사를 붙들고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간 이식을 담당하는 교수는 피곤한 듯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기존에 등록된 잠재적 공여자 리스트에 이름이 먼저 올라와 있었어요. 원래는 친족 중에서 환자 가족이 직접 후보를 올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개별 접촉을 하거든요. 근데요, 지은호 씨는 반대였다는 거죠. 환자 측에서 지은호 씨 주민번호와 기본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마치 이미 누군가 조사를 해둔 것처럼요. 이지혁의 눈썹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누가요?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누군데요? 공식 서류상으로는 보호자 고성의 씨입니다. 역시나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이름이었는데 막상 의사의 입을 통해 듣고 보니 생각보다 더 얄팍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말입니다. 의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통은 환자 쪽에서 이렇게까지 서둘러 특정인을 콕 집어서 간을 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윤리위원회에서도 예민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진짜로 모녀관계가 맞는지, 강요나 대가성이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유전자 검사까지 같이 들어간 거고요. 네. 보호자 쪽에서도 원했으니까요. 모녀관계가 확실히 입증되면 지은호 씨가 공여를 거부하기가 심리적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의사는 이 말을 하면서도 살짝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지혁은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고성애 씨가 먼저 사람을 찾아낸 다음에 병원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녀관계를 확인하고 동시에 간 이식까지 한 번에 밀어붙이려는 그림이란 거네요.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죠. 환자 상태는요? 위중한 건 맞습니다. 다만 무조건 당장 내일 수술대에 올리지 않으면 죽는 상태는 아니에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간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서두르는 보호자 태도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이 지역의 머릿속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온 시나리오 위에 지은호라는 이름을 끼워 넣은 느낌이었습니다. AP그룹 인수도, 지은호의 재능도, 그리고 지금의 강까지. 이 사람 도대체 언제부터 지은호를 알고 있었던 거야. 이 지역은 곧바로 병원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리다가 이번엔 지은호 대신 다른 사람이 먼저 전화를 받았는데요. 여보세요, 이지원입니다. 지원아. 지금 어디야? 영나 양이랑 같이 있어요. 이지원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요, 형? 고성애 씨 오늘 일정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특히 오후에 누굴 만났는지. 전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이지원이 알아들었다는 듯 씩 웃었습니다. 또 누나 일이지요? 응. 오늘 병원 기록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냄새가 심해서. 오케이, 형. 영나 양도 요즘 엄마 수상하다면서 뒤를 밟고 있거든요. 같이 맞춰보면 뭐라도 나오겠죠. 영나는 그 시각 자신이 찍어둔 사진들을 확대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어제 29화 마지막에서 몰래 뒤따라간 끝에 목격했던 장면들이 하나씩 스크린 위로 떠올랐습니다. 허름한 골목 한가운데 있는 작은 부동산 사무실. 그 안에서 고성이는 한 남자와 서류 뭉치를 주고받고 있었고요. 분명 호적 정리 어쩌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영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름은 그대로 두고 관계만 바꾸면 된다고 그랬었더라고요. 영나 옆에서 이지원이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관계를 바꾼다, 그게 무슨 소리래요? 누군가의 딸이 아니게 만든다는 소리겠지. 영나의 목소리가 조금 씁쓸해졌습니다. 엄마가 예전부터 잘하던 거야. 자기한테 필요 없는 사람은 호적에서도 지워버리고 필요한 사람은 새로 만들어서 끌어들이고. 이 말 속에는 영나 자신에 대한 날카로운 자의식도 섞여 있었는데요. 이지원은 그걸 눈치채고는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구를 누구 딸로 만들려는 건데요? 영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은호 언니겠지. 지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혹시 언니가 간이식 해줘야 되는 사람도 우리 집 쪽 사람이겠지. 영나가 끊었습니다. 아니면 엄마 자신이거나. 지원을 향해 돌아선 영나의 눈빛은 더 이상 서글서글한 후배 화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난요, 지원 씨. 영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AP그룹 인수 얘기 나오고 지역 오빠가 우리 집에 얽히기 시작한 바로 이 시점에 잃어버린 딸을 찾았다고 떠드는지 그게 제일 의심스러워요. AP그룹이랑도 연결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잖아요. 회사, 돈, 집은 그거랑 안 엮이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때 이지원의 휴대폰에 이 지역의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고성이 환자 상태 충분히 버틸 수 있는데 간이식 서둘러. 병원 기록도 먼저 세팅. 이건 거의 계획 범죄야. 문자를 본 이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영나 양. 네. 이제부터는요, 우리 둘이 같이 엄마를 감시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딸로서가 아니고 피해자 가족 대표로. 영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자고요. 나도 이제 좀 내가 누구 딸인지 제대로 알고 싶어졌거든요. 그날 밤 박성재와 이수빈은 여전히 산속에 갇혀 있었는데요. 29화에서 통신 두절과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내려오지 못한 그 캠핑장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돼서야 같이 밤새는 것도 참. 이수빈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빠, 솔직히 말해봐요. 나랑 단둘이 있으니까 좀 설레죠? 성재는 젖은 장작을 다시 쌓으면서
대충 넘기려 했지만 결국 웃어버렸습니다. 설레는 것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더 크네. 뭐가요? 우리 집 꼴이 말이 아니라서. 지금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나만 여기서 불멍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성재 말 속에는 모르게 쌓여있던 죄책감이 묻어나왔습니다. 고성이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박진석이 AP 인수 문제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하나도 모른 채 이수빈과 둘이 고립된 이 시간이 어쩐지 현실 도피 같았거든요. 괜찮아요. 이수빈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오빠 집안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 둘 사이나 좀 어떻게 해봐요. 야, 너는 진짜. 농담 같죠? 수빈이 진지한 눈빛으로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이랑 오빠 집 둘 다 엉망진창이라서 그래서 더 확실한 게 하나 필요해요. 최소한 우리가 서로한테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요. 성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는데요. 난 내 편이야. 성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어떤 소리 해도 내 선택이 어떤 거여도 난 내 편으로 남을 거라고. 수빈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나도 오빠 편으로 남을게요. 단은 또 뭐야? 내가 오빠 집 비밀 하나씩 까발릴 때마다 오빠가 숨기지 말고 다 말해주는 조건으로요. 성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야, 무섭다. 너 진짜. 왜요? 요즘 세상에 사랑하려면 공부도 해야죠. 사전조사도 하고. 둘의 대화는 장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앞으로 고성이와 박진석 그리고 AP그룹을 둘러싼 큰 판에서 두 사람이 어떤 위치에 서게 될지를 미리 약속하는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시 쪽은 더 불안해지고 있었는데요. 고성이는 자기 집 응접실에서 혼자 와인을 들이켰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 손가락으로 그 위를 톡톡 두드리면서요. 99.9%라.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남은 0.1%까지도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소름 돋을 말이었겠지만 이 집에는 지금 고성이 혼자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 이젠.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지은호는 이제 내 딸이야. 그 계좌도, 그 지분도, 그 몸도. 탁 와인 잔이 테이블 위에 3개 내려앉았습니다. 테이블 옆 서랍을 열자 오래된 서류 뭉치가 나왔는데요. 거기에는 출생신고 정정, 친권 변경, 상속 순위 같은 단어들이 빼곡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친모 고성이의 청구에 의해 피청구인 지은호의 친권자 및 상속 순위를 재조정한다. 이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돼. 고성이가 서류를 덮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값만 잘 빼고 나면 그 다음은 알아서 정리되겠지. 빈 껍데기 하나 남더라도 그건 그 집 몫이니까. 그 순간 문이 살짝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가 복도 끝에서 이 방안을 지켜보고 있었던 건데요. 영나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살짝 보였던 서류 제목들과 엄마 입에서 흘러나온 값만 잘 빼고 나면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 역시였어. 영나는 심장이 쿵쿵 뛰는 걸 애써 참으며 복도를 조용히 걸어나갔습니다. 엄마가 지은호 언니를 찾은 진짜 이유는 잃어버린 딸을 다시 안아보려고가 아니라 간이랑 상속이었네. 복도 끝에서 이지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영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물에 젖어 있었는데요. 확실해졌어요. 우리 엄마 사람이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이지혁은 카페로 지은호를 불러냈습니다. 아직 영업 시작 전이라 안에는 둘만 있었는데요. 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이지혁이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어요. 어제 엄마한테 다 말했어요? 네. 검사 결과도 선배가 의심하는 것도요. 반응은요?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지은호가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래 제자리 찾아가는 거라고요. 제가 잠깐 맡겨 키워진 거였다고요. 이지혁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말 진짜 엄마가 할 소리는 아닌데. 그러니까요. 지은호가 머그컵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요, 선배. 도대체 누가 진짜 어른인지 모르겠어요. 피로 이어진 엄마는 재간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 같고 밥으로 이어진 엄마는 제 마음만 먼저 보거든요. 이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병원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고성애 씨가 변호사랑 주고받은 서류 사본도. 봉투 안에는 병원 기록 요약본과 누군가 몰래 찍어온 법률 문서 일부가 들어 있었는데요. 이지원과 영나가 밤새움에서 빼온 자료들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친권 변경 상속순위 저 제 이름 맞네요.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대로 진행되면 간이식이 끝난 후에 고성애 씨가 법적으로 은호 씨 친권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향후 AP그룹 인수구조에서 은호 씨 이름이 특정 지분의 명의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주인은 아마 그 집이겠죠. 지은호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다시 가져가겠죠. 제가 뭘 주장할 힘도 없을 때쯤에.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저는요. 지은호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간이랑 이름 두 개를 팔아넘기는 셈이네요. 엄마라는 호칭이랑 바꿔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이지혁이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은호 씨, 간이식 당분간은 결정을 미루세요. 대신 저랑 같이 이 판을 다시 짜봐요. 판이요? 네. 고성애 씨가 짜놓은 판 말고 우리가 주도권 쥐고 갈 수 있는 판으로요. 지은호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평생 누군가가 자기 인생을 판이라고 부르는 걸 상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기묘하게 현실적이게 들렸거든요. 누군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을 하나의 말로 쓰고 있었던 거니까요. 선배, 지은호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 판에는요, 우리 엄마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정순이 여사님이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요, 진짜 엄마는 그 사람인 것 같아서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요. 이지혁은 잠시 웃다가 곧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 판 시작부터 다시 짭시다. 양쪽 엄마 다 올려놓고 누가 진짜 날 사랑하는지 끝까지 보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호는 문득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고성의 번호를 꾹 눌러 통화를 걸었다가 한 번 끊고 다시 걸었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은호야? 네. 지은호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시간 되세요? 저 엄마라고 불러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한 번 더 만나서 얘기해 보고 싶어서요. 그럼. 고성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엄마가 시간이 없지. 시간이 왜 없겠니? 어디로 갈까? 예전에 엄마가 저버리신 병원 앞이요. 전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어디라고 했니? 엄마도 기억하시잖아요. 지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출생신고 서류랑 호적 정리 서류를 처음 썼던 그 병원이에요. 그때 엄마가 저를 놓고 나갔던 그 자리에서요.
거기서 다시 시작해보죠. 우리 얘기. 고성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지은호는 묘하게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쓰고 있는지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내일 봬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또 다른 집에서는 박진석이 AP그룹 인수 관련 서류를 넘기고 있었는데요. 지역이 그놈 생각보다 일이 빠르네. 박진석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AP 인수 마무리되면 그 뒤에 붙는 지분 싸움이 본판인데 바로 그때 고성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이미 지은호와의 통화를 거친 뒤라 다소 경직돼 있었고요. 여보, 그 얼굴은 뭐야? 박진석이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성이가 빠르게 웃음을 얹었습니다. 그냥 잃어버린 딸이 좀 새침해서요. 딸이면 됐지, 새침하면 또 어때? 박진석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쪽이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애를 법적으로 데려오면 AP 쪽 일부 지분을 그 애 앞으로 빼돌려 놓을 수 있겠더다고. 나중에 혹시라도 성재랑 사이 안 좋아지면 그 애 쪽으로 우리 자산을 분산해 두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그 애를 찾은 거잖아요. 고성이가 슬쩍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여보, 전 늘 우리 집을 위해서만 움직였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녀의 눈 한구석에는 아무도 읽지 못하는 또 다른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인지 자신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지금은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아기를 위해서인지 고성의 본인조차 이제 완전히 구분하지 못하는 욕망들이 한데 뒤섞여 있었거든요. 단 한 가지 분명한 건 지은호를 찾은 이유가 사랑 하나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다음 회차로 이어질 가장 위험한 틈이기도 했는데요. 그 틈 사이로 지은호와 이지혁, 박성재, 이수빈, 박영나 그리고 각자의 엄마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무너지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 위에서 말이죠. 아직 아무도 모르는 척하고 있지만 이미 이 집안의 화려한 날들은 조금씩 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었습니다.